여러분,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하루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누군가의 하루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지는 싸움을 강요받은 사람, 이름을 불릴 때마다 내 주제를 알라는 말이 따라붙는 사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신분이라는 벽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 조선 땅 어딘가에 그런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윤복순, 노비의 딸. 복이 순하게 온다는 뜻을 담은 이름이었지만 정작 세상은 그녀에게 복이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복은 세상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살아온 방식이, 대해온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은 마음이 결국 그 사람을 하늘로 밀어 올린다는 것을. 자, 그렇다면 복순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상도 어느 고을 외곽, 산과 논이 맞닿은 그 작은 마을에 최대감댁이라는 제법 큰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최대감댁이라 불렀고 이 집 안채에는 최대감의 외동딸 옥나나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옥나나 씨의 몸종으로 새벽부터 밤까지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여인이 바로 복순이었습니다. 복순의 어머니는 이 집 노비였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일찍 떠난 뒤 복순은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이 집 소유물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복순의 하루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아침밥을 짓고 옥나나 씨의 방을 청소하고 옥나나 씨의 머리를 빗겨주고 쉼없이 일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가버렸습니다. 그나마 일이 힘든 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견디기 어려운 것은 옥나나 씨의 날선 말들이었습니다. 복순아, 내가 노비의 딸이라는 것 잊지 마. 내가 먹다 남긴 것으로도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게 은혜인 줄 알아야 한다. 복순은 눈을 내리깔고 답했습니다. 예, 아씨. 하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은혜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는 걸까? 복순은 억울함에 눈물을 흘린 적이 없었습니다. 울어봐야 바뀌는 것은 없다는 것을 너무 일찍 배워버렸기 때문입니다. 대신 복순은 매일 밤 어머니가 남겨준 낡은 비녀를 손에 쥐고 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복순아, 세상이 너를 낮게 보더라도 내 마음만은 높게 가져라. 마음이 낮아지는 날, 그게 진짜 지는 날이란다. 복순은 그 목소리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독 매서웠습니다. 산골 마을에는 며칠째 눈이 내렸고 냇가는 꽁꽁 얼어 물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날 옥나나 씨가 복순을 불렀습니다. 복순아, 예, 아씨. 나 숭어회가 먹고 싶다. 가서 싱싱한 것으로 구해와. 복순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한겨울, 강이 얼어붙은 이 계절에 싱싱한 숭어를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아씨. 지금은 강이 얼어 숭어를 구하기가. 시끄러워. 못 구해오면 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복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인사를 올린 뒤 대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눈이 발목까지 쌓인 길을 복순은 묵묵히 걸었습니다. 숭어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어디일까? 어시장은 이 추위에 문을 열었을까? 얼음을 깨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있기는 할까? 걸으면서 복순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복순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산길을 걷던 복순은 길 한복판에 쓰러진 노파를 발견했습니다. 노파는 온몸이 허옇게 서리가 끼도록 눈 속에 묻혀 있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이대로 두면 얼어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때마침 지나가던 마을 안악들이 노파를 보고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발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노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잖아. 괜히 건드렸다가 무슨 일에 엮일지 몰라. 맞아. 우리가 도와줬다가 나중에 책임지라고 하면 어떡해. 복수는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노파의 손이 눈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잡아주길 기다리는 것처럼 복수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 처지도 넉넉하지 않다. 나도 돌아갈 집이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살고 있는지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처지다. 복수는 무릎을 꿇고 노파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돌처럼 차가웠습니다. 복수는 두 손으로 노파의 손을 감싸 쥐고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솜저고리를 벗어 노파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핀잔을 줬습니다. 노비 딸이 저러니까 주제를 모르지. 저 할망구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착한 척하는 게 더 우습다. 복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노파를 등에 업고 일어섰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복순의 발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방으로 갔습니다. 복순의 방은 좁았습니다. 옥나나 씨 방의 절반도 안 되는 공간에 낡은 이불 하나, 작은 경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복수는 노파를 그 이불 위에 눕히고 자신은 맨바닥에 앉아 밤새 불을 떼었습니다. 아궁이 불이 방을 데우자 노파의 얼굴에 서서히 혈색이 돌았습니다. 복수는 마른 생강을 달여 차를 끓이고 산에서 캐뒀던 더덕을 꺼내 죽을 쑤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노파가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복순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최대감 댁 행랑채입니다. 제가 산길에서 어르신을 모시고 왔습니다. 노파는 복순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복순이라 합니다. 이 집 노비의 딸입니다. 노파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노비의 딸이 나를 구했다고? 복순은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데 신분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노파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노파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양 정씨 가문의 대모, 정판서의 어머니, 바로 정대부인이었습니다. 외손녀의 혼례를 보러 내려오던 중 마부가 쓰러지고 일행이 흩어지면서 홀로 눈길을 헤매다 그 자리에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 속에 쓰러진 한 사람을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노파가 복순의 방에 머문다는 소식이 옥나나 씨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복순아, 네가 어디서 주워온 거지 같은 할망구를 여기에 들였어? 이 집이 내 집이야? 감히 허락도 없이? 복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그냥 두면 죽을 것 같아서. 죽으면 죽는 거지. 그게 내 알바냐? 당장 내보내. 그때였습니다. 노파가 조용히 행랑채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 집 아씨가 되시오? 옥나나 씨는 낡은 옷을 걸친 노파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렇소만. 당신 누구요? 왜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있는 거요? 노파는 특별히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순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 덕분에 목숨을 건졌소. 대단한 아이요. 옥나나 씨는 비웃었습니다. 대단하긴요. 노비 딸이 주제도 모르고 설치는 거지. 복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복순의 손을 꼭 잡고 노파가 물었습니다. 아가, 이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며 사느냐? 복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먹고 잡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는 노파였습니다.
그 대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한양에서 가마꾼들이 내려왔습니다. 정판서 댁에서 대부인을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가마꾼들이 최 대감 댁 앞에 당도하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가마에 붙은 문양이 정판서댁 문양 아닌가? 맞아. 한양 정씨 집안이야.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옥나나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함부로 대했던 노파가 바로 한양에서 손꼽히는 정판서의 어머니였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노파는 복순을 불렀습니다. 복순아, 예, 어르신. 노파는 자신의 손에서 옷가락지 하나를 빼어 복순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것을 간직하거라. 언젠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날이 오거든. 이것을 들고 한양 정씨 가문을 찾아오너라. 내가 반드시 내 편이 되어주마. 복순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르신,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노파는 빙긋 웃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 했느냐? 그 당연한 일을 아무도 하지 않더구나. 가마가 떠난 후 마을은 한동안 술렁였습니다. 옥나나 씨는 복순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지는 듯 했지만 그것도 며칠뿐이었습니다. 복순은 변함없이 새벽에 일어나 물을 길었습니다. 손에 쥔 옷가락지가 싸늘하게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이상하게도 복순에게 온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라에 병고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임금이 바뀌고 조정이 뒤흔들렸습니다. 고을마다 새 사또가 부임해 왔습니다. 최 대감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바빠졌습니다. 새로운 사또에게 잘 보여야 집안의 안위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 대감은 복순을 불렀습니다. 복순아, 내가 이 서찰을 새 사또께 전하거라. 우리 집안의 성의를 담은 것이니 소중히 다뤄야 한다. 복순은 두 손으로 서찰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낯선 사내가 최 대감댁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복순이 눈 속에서 구해 자신의 방에서 간호했던 바로 그 사내였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돌쇠. 이 집에서 머슴 일을 한다고 했는데 처음 며칠은 부지런한 척하다가 이내 게으름을 피웠고 최 대감과 옥나나 씨의 눈밖에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순은 그때마다 자신의 품삯을 떼어주며 돌쇠를 감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복순이가 저 게으른 사내한테 홀렸나 봐. 노비딸이 저러니까 눈이 없는 거지. 복순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이 게으른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려울 때 아무도 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유를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돌쇠가 복순 앞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 서찰 제가 전하겠습니다. 복순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흐릿하게만 보이던 눈에서 날카로운 빛이 났습니다. 복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서찰을 내밀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서찰을 전하고 돌아온 돌쇠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무거운 것을 옮기고 장작도 팼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옥나나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복순아, 저 사내가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뒤늦게 눈치를 챈 건가? 천박하게. 복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사또의 가마가 최 대감댁 앞에 당도했습니다. 최 대감은 황급히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옥나나 씨도 얼른 뒤를 따랐습니다. 사또가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또의 눈이 향한 곳은 최 대감이 아니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빨래를 걷고 있던 복순, 그리고 그 옆에서 장작을 패던 돌쇠.
사또는 돌쇠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교리 나리, 이곳에 계셨군요. 찾느라 고생했습니다. 마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최 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옥나나 씨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돌쇠는 천천히 장작 패던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또를 향해 말했습니다. 수고했네. 잠시 기다리게. 돌쇠는 복순에게로 걸어왔습니다. 복순은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복순,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강판서대 외아들 강성준입니다. 영모에 휘말린 아버지를 구하러 내려왔다가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복순은 말을 잃었습니다. 강성준이 조용히 이어 말했습니다. 눈 속에서 저를 업고 걸어준 것도, 아무도 묻지 않고 품삯을 내준 것도, 서차를 믿고 맡겨준 것도 모두 기억합니다. 사또는 최 대감 앞에 문서를 펼쳤습니다. 최 대감, 이 댁에 신고되지 않은 전답이 있소이다. 또한 복순이라는 여인을 노비로 부렸으나 그녀의 어머니는 원래 양인이었소. 최 대감이 이를 속이고 노비로 묶어둔 것이 확인되었소. 최 대감의 낯빛이 사색이 됐습니다. 옥나나 씨가 다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건 오해가 있는. 조용히 하시오. 사또의 한마디에 옥나나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성준이 복순 앞에 섰습니다. 임금께서 그대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눈 속의 노파, 낯선 병자, 이유 없는 선행. 임금께서는 그런 사람이 노비의 신분으로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 하셨습니다. 복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강성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당연한 일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임금의 명이 담긴 교지가 낭독되었습니다. 복순의 신분을 양인으로 복원하고 강교리와의 혼인을 허하노라. 마당에 모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최 대감과 옥나나 씨는 결박되어 끌려갔습니다. 신분을 속이고 양인을 노비로 부린 죄가 적지 않았습니다. 복순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옷가락지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르신, 보고 계신가요? 혼인 후 복순은 강성준의 곁에서 내조를 다했습니다. 강성준이 관직에 오를 때마다 복순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눈 속에 쓰러진 사람을 보거든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을 보거든 못 본 척하지 마세요. 그것이 나란 일보다 먼저입니다. 강성준은 복순의 말을 새겼습니다. 그는 결국 판서의 자리에 올랐고 그가 재임하는 동안 억울한 노비들의 신분을 바로잡는 법안이 여럿 마련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복순의 뜻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복순을 찾아와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예전에 함부로 대해서 미안하오. 복순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앞으로 잘 지내면 됩니다. 그녀는 원망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복순의 방식이었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앞날은 함부로 점치지 말라. 바닷물에 깊이는 말로 잴 수 없느니라. 복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규정하든 당신 스스로 그 규정 안에 갇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분이 낮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마음이 높은 사람은 결국 높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복순은 눈 속의 노파를 구할 때 그것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강성준을 보살필 때 그가 판서의 아들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앞의 사람이 힘들어 보였기 때문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가 복순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를 그 사람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로 보고 있는가? 복수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운명이 바뀐 게 아닙니다. 단지 남들이 외면할 때 외면하지 않았고 남들이 이유를 따질 때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 용기가 복순을 복순이게 했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훨씬 넓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미래를 단정 짓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이 따뜻한 한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